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슈바르츠-실터가 1차 대전 참전 중에 참호에서 해를 구해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라고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죠. 그 해에서 블랙홀이 나옵니다. 어떤 너머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블랙홀이. 거기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중력도 반대고, 그래서 거기는 뭔가가 쏟아져 밖으로 나가는 물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환입니다. 빅뱅 때문에 팽창을 했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과거 팽창 속도랑 현재 팽창 속도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팽창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느려지면은 다시 수축을 하지 않을까, 조금밖에 안 느려졌으면은 팽창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 가다가 정지해서 수축할 수도 있고 계속 평평하게 점근선으로 팽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계속 팽창하지 않을까. 그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력보다 오히려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큰 거예요. 그 힘이. 그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암흑 에너지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가 1998년에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꽤 최근이잖아요. 20세기 말쯤에 1998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고려하게 되고,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 가속 팽창을 멈출 수 있는 게 없지 않는가, 그러면은 영원히 가속 팽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우주 전체적으로는 팽창하고 가속 팽창을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물체들끼리는 중력이 더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은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우주 전체는 팽창을 해도. 그런데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암흑 에너지가 점점 더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은하 안에 있는 별들도 서로 흩어지게 되고 태양계의 행성들도 흩어지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물질들도 분해되어서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 외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거다. 그 점에서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그 시작된 시기가 138억 년 전이다. 그 점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그 점인 거죠. 특정한 한 점이 그 점이었다가 아니고 우주 전체가 다 그 점이었던 거죠. 사과 씨앗을 생각하면은 사과 씨앗의 표면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점이 모여 있다가 그 표면이 팽창을 하면은 전체가 다 그 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2차원의 한 중심이 아니고 3차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한 차원 높은 곳에서는 중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주가 우리는 4차원식 공간이, 공간적으로 따지면은 3차원 공간이 한 점에 있다가 팽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3차원 공간은 한 점이 지금 전체적으로 퍼졌고, 만일에 한 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3차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죠. 이 3차원 공간 내에는 따로 중심이 없고 모든 곳이 다 중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빅뱅 이론을 부정한 게 아니고 그냥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했어요. 이 우주론이 사실 처음 학문으로 된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된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의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물질과 공간과의 관계잖아요. 그걸 우주 전체에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전체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우주가 수축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에 물질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중력으로 공간을 안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축한다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수축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임의로 집어넣었어요. 자기 방정식에. 그걸 우주상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상수를 집어넣어서 수축하는 우주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우주상수로 정지해 놓기에는 우주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습동만 있어도 수축하거나 팽창을 한다. 그리고 당시에 그 적세기도 은하들이 뭔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팽창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이론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이론들을 가지고는 그럴 리가 없다. 당신이 처음에는 뭐 계산이 틀렸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계산은 맞으니까 그 주장을 한 대표적인 과학자가 프리디만이라는 과학자랑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과학자인데, 둘 다한테, 특히 이제 르메트르한테는 당신이 계산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물리는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9년에 그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관측으로 발견을 했죠. 멀리 있는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걸 발견하니까 아인슈타인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상수를 버린 거죠. 이제 밀어내는 힘이 필요 없고 원래 그냥 팽창을 하니까. 방정식을 풀면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 딱 떨어지는 답을 아인슈타인도 못 찾고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그 공률을 정해주는 메트릭인데 보통 행렬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행렬 값을 정확하게 어떤 값이 딱 이 방정식의 답이다라는 걸 처음 찾아낸 사람이 칼 슈바르츠-실트라는 분이죠. 그래서 슈바르츠-실터가 1차 대전 참전 중에 참호에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해를 구해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라고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죠. 그 해에서 블랙홀이 나옵니다. 중력이 완벽한 구형일 때 어떤 정확한 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심으로 물질이 모이면은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반지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쉬운 블랙홀입니다. 구형이고 회전하지 않고 엔진의 상태로 있는 그런 블랙홀이죠.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이 어느 반지름 이하로 수축이 되면은 빛이 탈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값을 구한 거죠. 그걸 이제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이 바로 사건의 집행선이 되는 거죠. 그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그 반지름이 C제곱분의 GM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M이라는 질량이 C제곱분의 GM 값 안에 그러면 R이 나오잖아요. 그 R 안에 M이라는 질량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아마 3km 정도로 수축이 되면은 블랙홀이 되고, 지구도 아마 뭐 3cm 하여튼 굉장히 작은 크기로 수축이 되면은 블랙홀이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블랙홀로 만들어지진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의 질량이 이 반지름 안에 들어가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사실 여러 개 틀렸는데 우주가 팽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도 틀린 거고, 블랙홀도 없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또 이제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특히 이제 아주 질량이 큰 별이 수축을 하는데 압력으로 밀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밀어내는 압력이 중력으로 수축하는 힘을 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밀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반지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블랙홀이 되는 거죠. 아주 질량이 큰 별이, 태양 질량보다 대략 10배 정도 큰 별이 있으면은 그 별이 죽으면 죽었다는 거는 안에서 핵융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핵융합을 못 하니까 밀어내는 압력이 없으니까 중력으로 수축을 하니까 그거를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그 핵융합이 끝나도 안에 파울리의 베타울리라는 원리로 그 입자들이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죽어요. 그렇게 죽는 별이 백색외성이고, 백색외성은 그렇게 죽는데 질량이 더 큰 별은 그 압력을 눌러서 또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축이 되어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은 질량이 큰 별이 죽어서 수축해서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게 블랙홀입니다. 어떤 너머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블랙홀이.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블랙홀이 되면은 그 블랙홀이 모든 질량이 한정에 모여있는 특이점을 띌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다른 우주로 혹은 다른 세계로 가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 거죠. 탈출이라고 하기보다는 블랙홀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집행선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가 약간 여기와 반대되는 세계다. 보통 이제 거울 세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반대되는 세계라면은 거기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중력도 반대고, 그래서 거기는 뭔가가 쏟아져 밖으로 나가는 물체가 있을 거다. 블랙홀에 반대되는 거니까 화이트홀이겠죠. 그러니까 화이트홀이 있으면 거기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세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세계로는 나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상상들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가 가능은 한데 너무 빨리 닫혀버리기 때문에 통과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공간을 열어두질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웜홀을 상상할 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온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SF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블랙홀로 들어갈 때 자체에 이미 목숨이 위험합니다. 스파게티화라고 중력 차이 때문에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한 일인 거죠. 웜홀을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블랙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통과 가능한 웜홀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킵슨이 처음 그런 웜홀을 생각을 하게 된 게 칼 세이건이 소설을 썼거든요. 콘택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로 됐죠. 거기에 주인공이 우주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먼 우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칼 세이건이 웜홀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웜홀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때까지 알려진 거는 그런 웜홀이었어요. 그 웜홀이 바로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고, 그때부터 쭉 그런 게 가능할 거다라는 이론적은 있으니까 그걸로 우주여행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친구인 킵슨한테 물어본 거예요. 킵슨이 좀 더 어리긴 하지만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킵슨한테 물어보니까 킵슨이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여행을 하기에는 블랙홀로 들어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자기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웜홀이 컨택트에도 등장을 하고 인터스텔라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킵슨이 컨택트라는 영화도 자문을 했고 나중에 인터스텔라 영화도 자문을 했어요. 그때 그 두 영화에 다 주인공들이 웜홀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하거든요. 그때 만들어낸 웜홀이 바로 킵슨이 만들어낸 웜홀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구멍을 뚫어서 웜홀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낸 거죠. 일종의 해를 찾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웜홀을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웜홀을 만들려면 태양 전체 에너지를 한꺼번에 써야 돼요. 태양의 E는 MC 제곱으로 되는 태양 질량의 에너지를 전부 한꺼번에 다 써야 웜홀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구나
거기다가 그 웜홀은 또 금방 닫혀버린다. 공간을 억지로 열어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열어두려면 반중력을 가진 물질로 웜홀 구멍을 둘러싸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거죠. 반중력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사실 밀어내는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마이너스인 물질입니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야 뭐 질량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웜홀이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영화에서 보면은 웜홀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만들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계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웜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이상은 못하니까 만일에 그거 말고 다른 걸 만들어낸다면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웜홀은 우주에 구멍을 뚫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은. 이 구멍이 어디로 뚫릴지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 웜홀도 어쩌면 다른 우주로 갈지도 몰라요. 그건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이론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 해를 계산을 한 거죠.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에너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발전해야 될지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슈바르츠 실트에는 정지 상태에 있는 둥근 구형의 블랙홀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로이 커는 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해를 구한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은 다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하는 별이 이제 수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블랙홀들은 다 회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블랙홀은 다 커 블랙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를 구한 거죠. 로이 커는 아마 60년대쯤에 발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한 사람들은 사실은 노벨상 받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로저 펜로즈가 받았잖아요. 로저 펜로즈가 그 블랙홀이 실제로 별이 아주 질량이 큰 별이 있다면은 이거는 블랙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으로 로저 펜로즈가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받았으면은 사실은 스티븐 호킹도 살아계셨으면 받았을 거고, 블랙홀이 발견됐으니까. 그 자연 상태로 만들어질 메커니즘은 현재 찾지를 못했습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다 연구를 했고, 예전부터 연구를 해서 예측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 이후에 슈바르츠 실트 해가 나왔고, 블랙홀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 중에 오펜하이머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맨하튼 프로젝트로 핵무기 만들기 전에 원래 블랙홀을 연구했거든요. 오펜하이머가 그 구형의 전체가 있으면은 그건 궁극적으로 질량이 충분하면은 블랙홀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로저 펜로즈는 구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량이 충분한 전체가 있으면은 궁극적으로는 특이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증명했고, 그런 식으로 다 이론적으로 되어 있다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 만들어졌잖아요. 블랙홀의 단지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웜홀은 이론적으로는 해가 있긴 한데 웜홀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자체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블랙홀이라는 게 어딘가로 들어가는 구멍이라기보다 그냥 하늘에 존재한 하나의 천체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블랙홀로 들어가고 화이트홀로 나오는 그런 웜홀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웜홀을 생각할 때는 이제 킵손이 얘기한 통과 가능한 웜홀을 생각하는 거지,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오고 이런 웜홀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통과도 안 되고 하니까 화이트홀이 존재할 것 같지도 않고, 홀 세계라는 건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인 거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이제 관심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부정했다기보다 관심을 아마 다른 데로 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